올 시즌 여자 바둑 리그를 전망해봅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안녕하세요. 캐스터 류승입니다. 이번 시즌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최명훈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는 총 8개 팀 32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좀 새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대국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에서 대국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일까요? 먼저 대회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지난 4월 9일에 개막했고요. 약 한 달가량 진행이 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5월 9일 단 하루에 결정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국 규정은 지명 맞대결이고요. 제한 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반이 주어집니다. 승리 시 승점 3점, 패배 시 0점이 주어지고요. 2대2 동률 시에는 주장전이 승리를 한 팀이 2점, 패배한 팀은 1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장전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중국 각조 리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8개 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각 팀 일지명들의 이름을 따라서 팀명도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팀이 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체험팀도 눈에 띄고요. 유진팀 뭐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균형이 참 잘 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2경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채용팀이 승점 5점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정화팀과 유진팀은 아직 뭐 경기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경기고요. 자, 오늘은 정하팀과 유진팀이 대결합니다. 자, 2라운드 3경기. 자, 각 팀 이 맞지명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되고요. 자, 오정아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대결하게 되겠습니다. 예, 두 선수 쟁쟁한 기사들이죠. 뭐 오유진 선수가 랭킹은 조금 높습니다만 오정아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고요. 뭐 2, 3, 4장의 대결도 재밌어 보입니다. 자, 이번 선수들의 이 라인업을 좀 보니까요. 새롭게 눈에 띄는 선수들도 많고요. 또 반가운 선수들의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예, 뭐 예전 멤버들도 좀 있고요. 특히 4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갓 입단한 신예 선수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팀에서도 이 박소율 선수와 김노경 선수는 아직까지 저희가 여자 바둑 리그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자, 특히 오늘 일지명 간의 대결 오정아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대결을 하는데 저는 이 두 선수에게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뭐 같은 성이라서 그럴까요? 좀 안정적인 이 기풍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대 전적이 거의 더블 스코어 오유진 선수가 앞서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오정아 선수가 아마 비슷하게 승률을 유지했을 텐데 이제 오유진 선수가 이제 좀 더 젊기 때문에 성적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 상대 전적도 조금씩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명훈 해설위원 하면 또 원년의 이 여자 바둑 리그 해설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예, 뭐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여자 선수들도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네. 또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명훈 해설위원이 이번 시즌 이 선수들 중에서 좀 가장 좀 눈이 가는, 좀 관심이 가는 선수가 있다면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주장들 선수들이 이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일단 눈이 가긴 가는데 네. 또 갓 입단한 선수들도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3경기는 정하팀과 유진팀의 대결입니다. 일지명 맞대결로 함께 가보시죠. 자,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오늘 2라운드 3경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치러지고요.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는 5회가 주어지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속기 대결이고 또 온라인 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 변수가 많을 수도 있겠어요. 뭐 정말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혹 뭐 마우스 미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국할 때에 비해서는 뭐 시간패라든가 이런 반외적인 변수도 작용할 수가 좀 있죠. 유진팀의 일지명 오유진 선수 그리고 정하팀의 일지명 오정아 선수입니다. 두 선수 꽤 많은 대결을 치른 바가 있어요. 18번의 대결을 이미 치렀고요. 오늘이 두 선수 간의 19번째 대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성적이 좋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만나게 되죠. 예.
두 선수 2019년 작년에는 단 한 차례 만났고요. 이 마지막 대결에서는 오정아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오정아 선수는 지난 2019 시즌 이 서귀포 70리의 주장이었고요. 오유진 선수는 부안 곰소소금의 주장이었는데 각각 1, 2위를 기록했어요. 예, 뭐 부안 곰소소금이 이제 챔피언에 올랐죠. 그 뭐 챔피언에 오른 뭐 여러 가지 다른 선수들도 잘 해줬겠지만 그래도 뭐 오유진 선수가 버티고 있어줬기 때문에 부안 곰소소금 팀이 챔피언에 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정아 선수는 아무래도 또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인 기사가 몇 안 되는데 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귀포 70리 팀에서 꽤 오래 활약을 해왔습니다. 오정아 선수도 이제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좀 일찍 상경을 했는데 그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한번 그럼 제주도 뭐 방언 한번 해보니까 아주 구성지게 잘하던데요. 오정아 선수가 바둑 TV에서도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도 이 제주 말로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오정아 선수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오유진 선수 흑이 백이 이제 여기 3-3을 하나 두니까 여기 3-3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은 어찌됐건 백의 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쪽 귀를 다 뺏기게 되면 실리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좌상기 쪽에 3-3을 침입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백이 막아간 방향도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예전 바둑이로는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는 여기 3-3을 들어갈 땐 당연히 이쪽 좌변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서 막아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키워가려는 반대쪽을 막기도 하고요. 꼭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 하면 워낙 또 안정적인 기풍이기도 하고 이 후반전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예, 그렇죠. 후반이 아주 강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면서부터 초반도 아주 강해졌고요. 특별히 이렇게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굳이 약점으로 꼽자면 승부처에서 약간 의외의 수가 나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정아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떨까요? 오정아 선수도 좀 이렇게 보기하기는 달리 아주 타이트하고 좀 강한 스타일의 기사죠. 좀 이렇게 무난한 수를 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좀 이렇게 접전에서는 강수를 많이 구사하죠. 그렇다면 기풍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오정아 선수 쪽이 좀 더 적극적인 기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유진 선수는 중후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주 급전보다는 뭐 초중반까지만 무난하게 짜이면 중후반부터는 그 형세 판단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중후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럴까요? 바둑 스타일이요. 네. 자, 이번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올 시즌 여자리그에 앞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기에 선수들의 대국이 별로 없었기도 하고요. 오정아 선수는 2020년 4번의 공식 대결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국이 1월이었더라고요. 예, 뭐 1월 달, 그럼 벌써 몇 달 만에 이제 대국을 하는 거네요. 그래도 집에서 남편인 이영구 선수와 간혹 연습 바둑이라도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식 대국에 아무래도 좀 적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선수들도 비공식 대국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대표 리그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번 경기 선수들에게 좀 몸을 푸는 의미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시즌 이 바둑리그 팀들 중에 보호 연한이 만료되는 팀이 많더라고요. 특히 또 새로 입단을 한 새로운 선수들도 많고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감독들에게 눈도장을 좀 제대로 찍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아무래도 뭐 랭킹에 아주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뭐 그래도 어느 팀에서 뽑히건 뽑히겠지만 한 중간 그룹이나 아니면 갓 입단한 선수들은 미리 보는 이 여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좀 상위 지명이나 아니면 이렇게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이 미리 보는 여자 리그의 감독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마 그 내정이 돼 있는 감독들은 지금 이 한 판 한 판을 다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좀이라도 컨디션이 더 좋고 뭐 꼭 예전 이름으로만 이렇게 뽑을 수는 없거든요. 요즘 과연 이 선수가 얼마만큼 컨디션이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결국은 대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대국을 놓칠 수가 없죠. 보통 이 선수 선발식에 앞서서 감독들이 수소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죠. 예, 뭐 지금 어떤 선수는 컨디션이 요즘 어떤가, 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나, 뭐 별일은 없나 평소에 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하더라 하는 소문을 통해서 좀 가늠을 하곤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바로 그 선수 선발식 전에 이렇게 리그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선수는 초반은 좋은데 뭐 중후반이 약하다던가 자기 나름 이제 감독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좌상기에서는 이 3-3 정석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우상기에서 오유진 선수 오늘 완전한 좀 실리 작전 아닐까요? 오정아 선수인가요? 예, 오정아 선수는 처음에 일단 뭐 3-3을 하나 두었다는 것은 네. 벌써 나는 이번 판은 실리는 좀 철저하게 어느 정도는 지키겠다. 이런 걸 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자 이제 오유진 선수도 실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석 선택을 하죠. 우상기에서 실리를 먼저 차지하는 정석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속기전에서는 좀 간명한 선택들을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정말 변화나 싸움에 능한 기사라면 뭐 좀 어렵게 판을 이끌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속기전에서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좀 무난한 선택을 하죠. 초중반에. 예, 흑이 2점을 잡으면서 일단 1단락이 됐고요. 그렇다면 뭐 우변도 좋은 자리긴 한데 일단은 뭐 이쪽에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귀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든지 네. 지키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향은 조금 어렵네요. 아래쪽에서 펼쳐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아래쪽에서 펼쳐가면 흙이 뭐 이런 데 붙여서 여기 좌변에 뭐 자리를 좀 잡게 되면 이 한 점이 준동할 때도 훨씬 좀 더 이제 강력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변 쪽에서 이렇게 뭔가 지켜서 그러면 일단 침투를 하더라도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노릴 겨루는 없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흙도 하변을 둘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또 벌린다든지 아니면 우변 쪽으로 이런 데를 밀어간다든지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벌려놓는다든지 이런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정아팀은 1라운드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반대로 이 유진팀은 1라운드에서 좀 패배를 안았습니다. 오유진 선수 오랜만에 좀 복귀한 박지현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더라고요. 박지현 선수도 예전부터 뭐 성적을 내는 강타자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대죠. 자, 박지현 선수와 함께 박지은 선수의 복귀도 눈에 띄는데요. 성적이 2승이에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박지현 선수는 뭐 한 10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누구나 다 그 알만한 그런 성적과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였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 이제 나이는 좀 있어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6개월 정도 좀 휴식을 했었죠. 네. 기사 생활을. 예, 뭐 재충전을 좀 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을 보면 잠시 휴식기를 갖고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박지은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딸리거든요. 체력이 좀 딸립니다. 예, 뭐 먹는 것도 보통 이제 뭐 국제기전 같은 데 가서 보면 먹는 것도 좀 시원찮게 먹고, 예. 확실히 뭐 좀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휴식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이렇게 또 재충전을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기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예, 지금 여기를 날일자를 두니까 흙도 뭐 여기 흙도 백돌이 왔는데 이거 미는 자리까지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당연한 자리고요. 이제 백이 여기를 둬서 뭐 이쪽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여기 지키는 자리도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흙이 둔 자리를 백이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데 받지 않고 여기를 둔 거기 때문에 흙도 그냥 귀 쪽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 이 급소의 자리를 두어 갔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백도 반발 안 될까요? 백은 밀어서 두는 것은 이거는 흙의 의도대로 둬주는 거고요. 네. 둔다면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여기를 막 끊어간다던가 이런 수가 있고요. 이쪽을 둔다면 여기 한 칸이 아니고 여기 눈목자까지 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예, 눈목자까지 가면 막더라도 여기를 젖히게 되면 그리고 단수 치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죠. 네. 보통 여기가 흙이 여기를 두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이게 급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받게 되면 귀는 안전해지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는 조금 백이 좀 아쉽죠. 여기선 부분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변이 흙이 여기 압박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 빼고 여기를 둘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변을 받아둘 것인지 아니면 우하기 좀 선공을 해볼 것인지. 자, 오정아 선수의 선택은 어딜까요? 선공이네요. 예, 뭐 일단은 기세의 대결인데요. 자, 이선 눈목자로 아래쪽 깊이 파고듭니다. 흙도 막아가는 것이 아니네요. 예, 막으면 이제 젖혀서 뭐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서요. 그럼 만약에 백이 여길 찝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길 이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쪽을 잡더라도 단수 친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은 물론 여기는 좀 두터워지긴 했습니다만 흙도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완전히 살게 돼서 불만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기 둘 때 그냥 넣은 것보다는 젖혀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죠. 요 밀어놓은 교환이 요 모양에서 약간 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흙도 지금 젖힌 거고요. 자, 흙도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예, 여기서 계속해서 이 우하기 쪽 흙도를 압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갈 수는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하죠. 뭐 이렇게 씌워가나요? 씌워가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글쎄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흙도 이쪽으로 갈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흙도 여기 돌이 완전치는 않은데 여기를 뻗게 되면 이쪽 백돌도 이런데 붙일 때 다음 응수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뭔가 좀 끊어놓고 다음에 이제 하나 보강해서 산다든지 이런 수를 선택할 거라 이게 백도 이거 이렇게 씌워가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한 이 정도 씌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이렇게 씌웠다가 잘못해서 여기 뭐 당장 크게 수가 안 난다고 보고 손 빼서 이쪽을 하나 보강해서 좀 잡히게 되면 네. 뭐 좀 여기 모양은 좀 실리를 많이 내어주게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뭐 좀 이렇게 받는 것도 내키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둬서 이쪽을 두면은 여기 이제 뭐 압박을 하면서 좀 두텁게 만들고 백이 여기를 이제 어딘가를 지키면서 여기 모양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시간 연장책 사용을 하고요. 자,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이 짚어주신 선택지 중에서 왠지 저는 오정아 선수라면
우악이 흑돌에게 삶을 좀 강요하는 그 눈목자 자리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여기 아니면 둘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을 붙이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타개를 하긴 하는데 뭐 좀 내키지 않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두터워지면 흙이 여기 어딘가 하나 지키면서 통집을 짓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변에 흙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일수를 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정도가 보통이고요. 맛 좋게 잡는다면 그냥 꽉 잡을 수는 있는데 네. 뭐 능률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좀 능률적으로 둔다면 이런 정도. 그럼 맛은 좀 나쁘죠. 뭐 여차하면 약간 뭐 살려고만 한다면 사는 맛도 좀 남아는 있어요. 일단은 뭐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붙였는데요. 그 위로 젖히겠죠. 여기서 백이 막 끊는 수가 보통이긴 한데, 왜냐하면 막 끊는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두면 먼저 단수를 맞은 다음에는 이 돌이 값어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끊어서 여길 단수를 치고 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때리고 이렇게 늘어서 여기 단수를 안 맞겠다는 뜻이죠. 흙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둘 때 여기를 먼저 두는 건, 이거는 백이 이제 이거를 버리고 여길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네. 익혀두면 좋을 만한 맥점입니다. 끊어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 2단으로 한 번 더 젖혀갑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수법인가요? 글쎄요. 뭐 오정화 선수는 지금은 이쪽을 둔 것은, 뭐 이렇게 맞젖혀간 것은, 지금 여차하면 이 돌은 버리더라도 좀 선수를 뽑고서 이제는 여기가 좀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것보다는 뭐 이쪽 어딘가를, 이 좌하기 쪽을 먼저 지켜가면서 여기를 좀 작게 버리고 그리고 선수를 뽑아서 좌하기를 두겠다. 뭐 그런 뜻의 이 젖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단순히 우변을 살리기보다는 오정화 선수 판을 넓게 보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가 한술 더 뜨네요. 예, 그러자 이제 오유진 선수도 이 백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은 나도 뭐 여기 뭐 먼저 백이 둔다고 해서 내가 이 교환해준 이 2점씩의 교환이 큰 악수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를 함부로 손을 못 빼게 이 좌하기를 먼저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이 선수를 뽑으려면 여기를 내가 많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수를 뽑는다면 여기를 좀 교환해서 좀 눌러놓는 것이 이득이다. 뭐 이런 판단으로 둔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변으로 돌아가더라도 좀 짚어두는 그 의미만으로도 괜찮다고 봤을까요? 아무래도 이 3-3을 백이 선택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지금처럼 좀 눌리는 자세를 당할 때잖아요. 그거는 이제 배석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뭐 지금의 배석에서는 이렇게 일단 눌리는 것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예전에는 이 3-3을 안 두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여길 짚어가면서 눌리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네.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뭐 실리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누르는 건 좋지만 뭐 양쪽으로, 예전에 이런 정석도 있었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건 정석은 아닌 것 같아요. 돌이 서로 4개씩 놓여져 있는데 백은 12집 정도 확보가 돼 있고, 흙은 글쎄요, 예전에 왜 이걸 정석이라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은 뭐 좀 엷어 보이고 뭐 두터운 형태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닌 것 같고, 뭐 두터움과 집을 어느 한쪽으로도 좀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돌 모양인 것 같거든요. 이제는 사라진 정석이군요. 그렇죠. 잘 나오진 않죠. 물론 배석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초중반에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날일자로
아래쪽에서 두어가거나 아니면 좀 밀어가는 형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날일자 수, 아니면 여기를 밀어가는 수, 아니면 이 좌변 쪽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여기를 그냥 가만히 그냥 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맞게 되면 환원이 된 거죠, 정석이. 요즘 화점에서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한 칸 뛸 때 손 빼고 여기서 백둘 차례 보통 이렇게 두죠. 근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여기가 돌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날일자나 밀던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좌변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칸은 쓰이지는 않는 수법인가요? 아, 이렇게요. 네. 이것은 글쎄요. 이거는 이거를 하나 찌르고요. 그리고 여기를 맞게 되면 이렇게 호구 치는 형태가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약간 그래도 당한 것 같죠? 백이 좀 당했을까요? 예, 백이 약간 이게 실리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이 몇 집 안 나죠? 뭐 한 10집 정도뿐이 안 나기 때문에. 오정환 선수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합니다. 자, 선택은 가장 무난한 날일자였네요. 자, 이제 오유진 선수가 계속해서 좀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손을 돌릴지요. 예, 일단 맞고서 여기가 흑돌이 다가오게 되면 이 석점도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를 막았으니까 너가 여기를 벌리면 그때 나는 여기를 뛰겠다. 뭐 그런 뜻이죠.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를 하겠다는 뜻인데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흑도 이제 이렇게 바짝 다가가는 것은 약간 부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 그냥 퉁퉁 뛰어나갈 때 여기 우하기 쪽에 이 사활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글쎄요. 흙이 좀 좁게 뭐 낮게나 높게 한 3칸 정도만 벌리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정환 선수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자, 오늘은 정아팀과 유진팀 간의 대결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오정화 선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예. 자, 어느 쪽일까요? 그냥 무난하게 하변의 2칸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도 이쪽까지 뺏길 수는 없죠. 지금은 백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흑돌이 와 있고 두터울 때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오정환 선수가 눈이 번쩍 빛나면서 나와 네. 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여기를 2칸을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뭐 백도 뭐 이런 곳을 하나 붙여서 당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정화 선수의 생각은 일단 2칸을 벌려서 여기를 일단락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우변 쪽으로 손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간명하게 처리를 했을까요? 예, 우변을 먼저 둔다면 끊어가는 자리인가요? 여기요. 네. 끊으면 일단 여기를 넣을 거고요.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되나요? 여기 조금 어렵네요.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뭐 이쪽을 있자니 여기 약점이 남아 있어서 흙이 네. 두텁게 해놓고 백이 받을 때 여기를 한 방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약점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쪽을 두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늘면서 보강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키자니 여기 넣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 백도 일단은 여기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우변 쪽을 둔다면 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쪽을 넘어가면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여기는 이런 곳에서의 행마는 일루 치는 게 아니고 단수 치고 타고 나오는 것이 이제 행마법이죠. 그러면 백도 늘면 계속해서 밀어가게 되면, 늘어도 또 밀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백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면 위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쪽으로 지금 축이네요. 축으로 잡히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이거는 백이 2점은 제압하긴 했지만 여기 실리도 상당히 커서, 그리고 이 두터움을 써먹을 만한 데가 그렇게, 글쎄요, 뭐 이쪽을 씌우고 이런 데를 중앙 쪽에서 압박해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과연 우변 쪽을 어떻게 둘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변화도대로라면 백의 두터움 그리고 흙의 실리로 나뉠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요. 우변을 보류하고 아예 상변으로 뛰어듭니다. 예, 상변을 침투해서 우변은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되겠지만 상변은 잘못하다가 흙이 지키면 다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침투를 한 뭐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오유진 선수는 이쪽에 이제 흙돌이 놓이면서 이곳을 나올 때 좀 더 이 싸움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자 응수를 하지 않고 바로 이 한 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유진 선수의 기풍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오유진 선수는 아주 그냥 좀 차분하게 두고 정말 후반전만을 이렇게 생각해서 바둑을 짜갔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진 않고 뭐 그렇게 기풍이 변화된 그런 계기나 이유가, 최정 선수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시합을 하면서 또 그냥 자기만의 예전의 기풍대로 둬서는 승산이 없을 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기풍을 약간 적극적인 기풍으로 바꿔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인위적으로. 네. 자, 오정화 선수가 대담한 사석 작전을 벌입니다. 원래 많이 쓰는 수법인가요? 뭐 이곳 나올 때 때에 따라서는 뭐 붙일 수도 있지만, 이 석점을 버릴 때는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 이골 두면 그때 단수 치면 흙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골 뛰면 흙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크게 싸울 수는 없고 이 석점을 잡는 걸로 만족해야 되고요. 오정화 선수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제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제는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전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도를, 여기 약간의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도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한번 구사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유진 선수도 챙겨둘 것은 챙겨둡니다. 예, 그냥 잡으면 나중에 찌를 때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끊는 약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찔러 놓고 잡으려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상대로 하여금 좀 약점을 신경 쓰이도록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하기에는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백도 여기서는, 예, 이제 여기는 요거 있는 것은 약간 보류를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어놓으면 여기 약점이 좀 노출되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여기 두는 것은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어놓게 되면 끊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보강하는 것은 어찌됐건 석점을 선수로 내어준 결과기 때문에 약간 내키진 않고, 지금은 이 교환을 보류한 채 뭐 이쪽 도를 좀 일단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무겁게 좀 만들어둘까요? 어설프게나마 압박을 해서 흑이 행마를 하면 같이 행마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약점을 선수로 보강하고 백의 목적은 이도를 잡자는 게 아니고요. 이도를 압박하면서 여기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로 보강하고 상변을 먼저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오늘 봐도 줄곧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요. 방금 전 오유진 선수의 이 단수 치는 수가 놓이고 나니까 약간 그래프가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단수 치니까요. 저는 네. 그래프를 보지를 않아서 단수 치는데 그래프가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100은 일단 이어놓는 것은 악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수로 이렇게 두면 젖히는 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단수 친 수는 젖히는 수를 없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쩌면 이 약점이 없어지면서 뭐 이런 데를 공격할 때 좀 더 공격이 강력하다 이렇게 뭐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백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압박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백도 이제 흑도 이제 이런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짚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붙여서 그래도 조금 교환을 해놓는 게 뭐 이득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런 약점까지 남아있는데 밋밋하게 이런 데 벌리고 싶지는 않고 이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해서 전단을 모색하고 싶은 자리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제한 시간 각자 10분 그리고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됩니다. 선수들이 이제는 아마 초읽기 돌입을 했을 테고요. 그렇겠죠. 뭐 각자 10분씩이면 20분 지나면 이제 평균적으로 초읽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정화 선수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가네요. 예, 여기서도 이제 흑도 여기서 선택인데요. 그냥 위에서 단수 쳐서 막아갈지 아니면 이렇게 두어갈지. 예, 역시 실리를 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의 두 점을 내어주더라도 여기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오유진 선수 조금 더 실리에 민감한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백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넘는 게 아니고 두 점을 중앙을 일단 제압해 놓고 일단 두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넉점을 압박해서 승부를 보는 그런 작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돌이 나가더라도 이쪽에 좀 벽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먼저 벌리지 않더라도 이 돌이 아주 위험하진 않죠. 백이 여기를 압박하면서 선수를 뽑아서 이쪽까지 맞게 되면 여기 백돌이 좀 여기가 중앙 쪽에 허해지죠. 자,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도 100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라면 오정화 선수 넘어가네요. 그렇게까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실리를 내어주기는 좀 내키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예, 뭐 오유진 선수가 뭐 실리를 워낙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흑도 이제 이런 진행은 뻔하고요. 이렇게 될 때 백돌이 여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장 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렇게 둘 생각인가요? 이렇게 두면 흑도 한 번 더가 있거든요. 한 번 더. 한 그냥 번 끊는 더 건 물어봐요. 예, 돌려치고요. 네. 그럼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흑돌이 오게 되면 이 한 점은 잡히더라도 여기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백돌이 완전 힘이 없어지죠. 백이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중앙 석점을 이렇게 살려가는 것은 이곳을 이렇게까지 밀었을 때 어차피 머리는 아프고 여기까지 두는 것은 이제 단수 치게 되면은 축은 아니네요. 한 번 더 밀어가야지만
이제는 축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치는 것은 이건 이제 축이죠. 이젠 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돌을 안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여기 빵 때리게 되면 이게 지금 못 살아있는 형태라 뭐 이 선에 막 한 칸 뛰는 좀 너무 네. 안 좋은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돌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백은 여차하면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실리를 확보해 놓고 두 텀을 내주지만 상변에 뭐 벌리면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점을 살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자리였고요. 자, 이 이후 백의 처리가 궁금해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백의 다음 수가 궁금한데요. 이제 이 석점을 살려 나오면 머리를 맞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젖히기도 애매하죠. 젖히면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하나 씌워놓고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머리 맞는 건 너무 아파요. 그럼 이때도 머리 맞는 건 네, 아프고. 예. 계속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석점을 일단은 이제 버릴 생각으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근데 이때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끊어서 그냥 잡아둔다면 이렇게요. 네, 어떻게 일단락 될까요? 이거는 너무 괴롭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이 석점을 뭐 축이 안 된다고 나가는 것은 너무 이제 무리스러워 보이고 예, 여기 실리 다 해서 집이 15집 정도 나는데 흙이 너무 두터워지고 두터워지게 되면 또 이제 끊는 것도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내키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하나요? 좀 전의 그림은 백이 크게 얻은 것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자, 그쪽으로 갑니다. 오이진 선수 준비를 해두고 있었네요. 자, 바로 한 번 더 젖혀가는데 이때 백의 응수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빈삼각 두나요? 이렇게? 이것을요? 또 치고요. 이렇게 뭐 서로 타고 나오는 형태가 되죠. 점점 깊어지는데요. 근데 백도 점점 이 백돌이 무거워지거든요. 흙은 어차피 버릴 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응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 지금은 이렇게 느는 액마는 벌써 돌 모양이 좀 이상해서 계속해서 밀어가고 나중에 이쪽에서도 당하고 여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그냥 이 정도 둘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는 여기 또 젖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나가게 되면 자체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두면 당장 움직일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움직여 놓고 그리고 이 돌을 살리던지 아니면 뭐 빵 때리는 형태는 예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놓고 일단 상변을 벌린다든지 흙이 때릴 때요. 자, 돌이 어지럽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 바둑을 보면 뭐 프로들이 축도 못 보고 이렇게 서로 막 나가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행마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행마를 구하는 고급 수단이죠. 예, 일단 이곳을 이었고요. 그럼 흙도 여기를 늘어야 될 거고 이제는 백도 여기는 하나 받아야 되죠. 여기를 당장 축이 안 된다고 안 받는 것은 뭐 이을 수도 있고 뭐 장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하나 받아놨고요. 그렇다면은 뭐 흙도 이 자리는 너무 뻔하죠. 이거는 네. 바둑 초보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 5점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한 점을 이 5점을 여차하면 버리더라도 이 한 점을 안정시키는 뭐 두 칸 벌림이나 아니면 요도를 조금 신경 써서 한 요런 정도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요 근처가 선수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이 그냥 이걸 이렇게 다 끌고 나오면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아주 급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오정화 선수가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그래도 석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이제는 여기 집 모양은 뭐 20집 이상 나죠. 20집 이상 나기 때문에 실리를 좀 확보했다고 보고 5점을 좀 가볍게 보고 바둑을 두어갈죠. 이건 선택을 아직은 좀 미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교환해 놓고 네. 여기를 이렇게 뒀다는 것은 행마 자체가 이 두 칸을 뛰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칸을 띄어서 작게 먹으려고 하면 뭐 버릴 수도 있고 이쪽을 두면 맞춰쳐 갈 때 이 교환 자체가 약간 이득이고 좀 연관이 지어지는 행마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모양을 잡아갈까요? 한 칸만 뛰네요. 상당히 견고한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오정화 선수는 일단은 5점을 살려야지만 바둑이 엷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도 바로 어깨를 짚어갑니다. 네, 이제 이런 게 백으로서는 이 5점을 살렸을 때 좀 이렇게 뭐 리스크가 생긴다 그럴까요? 5점도 살려야 되고 이 한 점도 살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을 행마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살린다면 이쪽을 살려야 되죠. 뭐 상변 쪽까지 살리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바둑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엷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한 점은 버리고 뭐 중앙 쪽으로 이렇게 행마해서 이 돌이 중앙과 연결이 되면 반대로 흑돌이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반대로 흑이 뜨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일감으로 보여지죠. 붙여가네요. 붙인 의미는 젖히면 늘어서 여기와 여기 끊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자, 흑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오유진 선수도 막지 않고 그냥 늘어두네요. 예, 이 붙일 때 젖혀가면 결국은 내 약점이 양쪽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견고하게 받아두고 그럼 여기도 이제 반격을 당하는 게 남아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격하는 수단을 이렇게 방비를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여기 젖혀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여기를 하나 참아둔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백도 행마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어떤 행마를 구사해야 될까요? 일단은 밀어가나요, 여기를? 예, 밀어가면서 너는 살았냐 이거죠. 이 돌은 살았냐. 오히려 역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흑도 젖혀서 차단하기는 어려운 자리일까요? 예, 뭐 일단은 어려운 자리였나 봅니다. 이때 이렇게까지 안 둔 거 보면. 근데 젖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유진 선수는 벼랑 끝까지는 몰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을. 하지만 백도 여기를 이렇게 늘게 되면 자세는 백이 좋아 보이는데요. 상변도 이 돌까지 잡혀있는 형태는 아니고 여기 뛰면은 요 한 점 잡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늘어놓으면 이제 이 돌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있는 수가 거의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돌과 이쪽 돌이 상당히 엷어졌어요. 이 양쪽이 다 엷어진 이 돌을 놔두고 상변까지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늘게 되면 이 바둑의 전체적인 흐름은 백이 이 돌과 이 돌을 흑이 타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한으로 이득을 봐놓고 맨 마지막에 일단 상변 쪽으로 손을 돌리겠죠. 오유진 선수는 챙길 것은 좀 챙겨두자는 작전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정화 선수도 중앙에서 좋은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백이 또 연결이 잘 되면 오히려 흑이 좀 붕 뜰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흑도 백이 여기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 타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정도 하나 띄워둘 수도 있죠. 다음에 이곳을 젖혀서 여기서 젖힐 때 여길 받아주면 그거는 흙도 고마운데 여기를 빈삼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젖히는 자리를 엿보는 그 다음 이 젖히는 자리를 엿보는 행마 뭐 한 칸이나 두 칸이나 뭐 눈목자나 뭐 이런 곳을 둬서 다음에 젖히면서 돌려가는 돌려치는 것을 엿보는 자리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오정아 선수 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유진 선수를 상대로 판을 상당히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늘어간 수는 좀 당연한 자리 아니었나요? 왜 그래프가 움직일까요? 그랬나요? 좀 확연히 그래프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네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요. 뭐 이렇게 뛰는 정도로 돌려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흑돌은 더 이상 압박하기는 쉽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공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면 집으로 본다면 뭐 여기 하나 띄워놓는 자리도 크죠. 반대로 네. 흙이 이곳을 두면 다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큰 자리고 글쎄요, 이 뭐 못 살아 있는 양쪽 돌이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반상에 뭐 공격 자체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중앙전은 좀 서로 어렵다고 오정아 선수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실리로 확실한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흙도 여기를 뭐 이렇게 받는 수보다는 이 엷은 돌을 어영부영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여기다가 오히려 반대로 집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데를 뭐 어딘가 일감을 씌우거나 뭐 붙인다든지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일감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 뭐가 있나요? 약점이 남아있는 자리였을까요? 막으면 일단 여길 둬서 나오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보강은 되는데 너무 악수죠. 이거는 여기까지가 되는 형태인데 이걸 교환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5점은 요석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요석이죠. 요석인가요? 엄청난 요석이죠. 이 어. 5점을 잡히게 되면 이 흑돌도 강해지지만 좀 떨어져 있는 이 흑돌도 완전히 세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5점은 꼭 살려야 됩니다. 그 수를 결회하네요. 근데 그게 좀 악수 교환이라 썩 내키지는 않는 수였는데 그래도 두네요. 오정아 선수가 좀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유진 선수가 이 젖혀간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상변을 나중에 백돌이 한 번 더 온 다음에는 뭐 여기 끊는 약점을 보류한 채 상변 쪽을 두는 지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젖혀서 물어봤는데 아주 적정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켜둘 수밖에는 백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도 오늘 바둑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흙 쪽으로 기울었어요. 예. 글쎄요. 지금 여기를 여기 벽이 이렇게 돌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난 건지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호구 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뭐가 또 더 요 약점을 노리는 게 신경 쓰여서 이쪽으로 둔 것 같은데 네. 자세는 안 좋죠. 일단 벽 쪽으로 이렇게 지키는 이 자세가 이제는 흙도 글쎄요. 여기를 뭐 손을 대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붙인다든지 해서 정돈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붙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정도겠죠. 오이진 선수 계속해서 이거 좀 실리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요.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는 다음에 이곳을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받으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곳을 먼저 붙이지 못하고 이게 한 칸 띄움을 당하게 되면 이걸 젖혀 이으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돌과 이렇게 젖혀 있는 교환은 흙이 이득이죠. 그래 놓고 여기 돌을 발판으로 해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어깨 짚어갈 수도 있어요. 자세가 좀 나오죠. 네. 자, 좌하기 쪽 백도를 먼저 압박해 보고 있습니다. 백이 들여다보거나 할 때 흙은 약점이 신경 쓰이지는 않을까요? 이곳이요. 네. 이어서 받아둔다면 나와서 끊는 약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선 흙이 이렇게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키면 여기 찌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붙이는 수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이곳을 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런 형태거든요. 아주 기분 나쁘죠. 뭐 치중가하고 이쪽을 좀 압박하면서 뭔가 더 백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네.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정환 선수 그렇다고 귀를 가일수하기에는 좀 기분이 나쁠 것도 같고요. 최명훈 해설위원이라면 받아두시겠어요? 글쎄요. 예, 일단은 뭐 이곳을 지금 물어봤네요. 자, 오정환 선수가 먼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이었네요. 뭐 끊어서 싸우려면 한번 싸워봐란데 근데 일단 끊겠죠. 끊으면 일단은 끊기면 흙도 좀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은 백돌이 주위에 이런데 백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둬서 좀 안전하게 연결해 놓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정환 선수는 또 일단 끊어가는 이 싸움 자체를 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개가로 바둑을 마무리에 지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정환 선수가. 뭔가 싸움을 통해서 바둑을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나와 끊지 못하나요? 두 선수 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나와 끊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흙도 한숨 돌렸어요. 지금은 뭐 여기를 꼭 막지 않더라도 이런 행마를 하면서 흙을 두텁게 하면 그 다음에 나와 끊는 싸움은 뭐 백이 뭐 별무 신통일 수도 있죠. 당장 나와 끊어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명훈 해설위원 너무 아쉬워하시는데요. 좀 나와 끊었으면 네. 좀 더 재미난 그런 싸움이 전개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입니다. 오늘 봐도 꽤 잔잔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자, 오정환 선수는 나와 끊기보다는 귀를 받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정환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잠시 후 이어드릴게요.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2라운드 3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 상당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사실 여자 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오히려 전투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잔잔하게 진행을 시켜서 개각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좀 더 바둑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뭐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뭐 집을 세면서 끝내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향상 보통 여자 기사들이 대부분 전투를 더 즐겨 하는데 이렇게 오유진 선수처럼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중후반을 노리는 기사들도 그런 기풍도 요즘에는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최근 또 최정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정 선수 뭐 바둑팬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기사죠. 근데 최정 선수도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싸워갔어요. 예. 뭐 되는 대로 막 싸워갔는데 요즘에는 뭐 랭킹도 워낙 높아지고 바둑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바둑을 다 잘 소화를 하죠.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둔 것은 여기와의 돌 연관 관계가 좀 있어요. 예, 백이 이쪽으로 선수하면 또 때려서 여기 단수 치면서 끊어가는 것이 좀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 있는 것을 선수로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활용이 됐죠. 이러면은 이제 나와 끊는 것도 그렇게 뭐 두렵지 않죠. 예, 여기 벌리는 자리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있는 선택을 앞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도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뭔가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더 능률적으로 받고 싶기는 한데요. 약점을 아예 지키지 않네요. 지금 나와서 끊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여기를 끊을 때 이때 흙이 여기를 한번 찝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응수를 타진하는 거죠. 이렇게 두면 나는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행마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고 이렇게 두면 일단은 여기를 늘겠지만 여기 나중에 혹시 사활에 관련이 생길까요? 4월까지는 아닌데 여기 일선에 빠지는 것이 어차피 선수는 아니겠네요. 근데 요거 집어넣는 것이 좀 기분이 좋죠. 이걸 늘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찍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수순이 중요하군요. 드디어 뭔가 전투가 일어나나요? 이것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네요. 네. 상대의 응수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해가는 두 선수고요. 앞서 지키기도 참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지키지 않자니 또 약점이 신경 쓰이는 자리였는데요. 계속 서로 딴 데 두죠. 이곳을 느는 건 당장은 뭐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뜻일까요? 사활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엄청 두터워지면 사활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당장 뭐 반쪽 정도 사는 건 여길 두면 이제 여기 끊고 단수쳐서 요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최소한 이렇게만 두더라도 반은 살아있죠. 끼워도 때리면 A와 B가 맞보기라 사활은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나는 여기를 젖혀가서 이 넉점을 뭐 잡아먹던지 아니면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를 끊기고 나면 이제는 흙은 여기 때리는 건 거의 선수죠. 이쪽 사활 때문에. 그러면 이게 때리는 게 이쪽 사활로 선수면 이 백도 상당히 얇아요. 상당히 얇죠 정말. 정호 선수도 좌기 쪽에서는 하나 젖혀둔 수만을 교환을 했고요. 이건 백의 약점을 좀 보강하는 의미의 수 아닌가요? 일단 중앙도를 여기 지금 때리는 것도 이쪽 때문에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도를 일단 가일수를 하는 건데요. 가일수를 하려면
뭐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가일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꼬부리면 정말 자세가 안 나옵니다. 모양이 상당히 안 좋네요. 이럴 때 밀어. 여기 밀리는 자리가 상당히 기분 나쁜 자리예요. 여기가.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그래서 여기를 밀어야 될까요? 이런 데를 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를 두면은 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급소일까요? 그런데 급소라고 하더라도 백이 한번 그 자리를 더 두기에 썩 내키는 자리는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둘 수가 없는 형태가 돼가지고 여기는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받아두어야 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부분적으로는 이 상변 쪽을 둔다면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쪽도 백이 지금 그냥 무난하게 타게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흑도 뭐 백을 압박하면서 이런 데 때리는 것도 선수라고 다 둔 다음에 이 넉점만 살리면 되니까 그럼 백이 실리로 손해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여차하면 손을 뺄 각오로 손을 빼는 것을 염두를 해서 이 바둑을 두어 가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자, 백은 선택지도 많고요.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건 사활에 대해서 가일수를 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죠. 이제 살아놓은 건데 흑도 지금 이런데 때리면 때리죠. 여기 다음에 두는 것과 이 백도를 뭐 최대한 다음에 압박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은 흑이 이제 이 백도를 공격할 때 지금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흑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돌 형태가 백돌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돌이 형태가 완전 망가져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소가 변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백대마가 점점 이 흑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 여기 수순이 맞나요? 그러면 끊고 붙인 거랑 지금 여길 붙이고서 끊는 건데 근데 백이 자충의 형태인데 여기를 끊어 가나요? 중장과 같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끊어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때릴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여기를 왜 끊어갔을까요? 바둑판만 끊으니까 그래프가 움직였나요? 네, 꽤 많이 그러니까 움직였습니다. 뭐가 끊는 게 이게 이상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끼우는 걸 당하는 자리를 여기 끊었다는 건데 지금 항상 돌을 끊는다는 건 끊으면서 상대의 돌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타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끊어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죠. 지금 양쪽 백돌이 다 약하고 따로따로 살면 되는데 굳이 끊으면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합니다. 네, 흑에게 어떤 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좀 자충이 되는 형태이기도 했고요. 자, 글쎄요. 자, 오정환 선수의 좀 전에 판단은 어땠을까요? 집으로도 좀 손해봤어요. 여기 이제 다음에 여기를 안 두면 이렇게 되면 백은 4집 나고 이거 한 점을 뭐 공짜로 잡으면서 여기 뭐 10집 이상이 나죠. 그리고 백은 지금 여길 타개해야 되는데
흑은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여기는 나중에 그냥 이런데 어깨 짚어서 타개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백이 이거를 두고 이래놓고 손 빼는 건 득이 없고 이것까지 있는 건 집으로는 정말 아주 뭐 눈꽃만큼 득인 것 같은데 흑을 너무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득이 없어 보이고. 썩 내키는 그림이 백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기 끄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예, 거기는 선수죠. 여기는 두지 않으면 다음에 백이 여기를 먼저 끼워요. 여기를 끼울 때 이쪽으로 두면 그때 여기를 딱 끊으면 여기 단수랑 맞보기가 되고, 여기서 이쪽을 두는 건 여기를 둬서 이제는 뭐 여기 끊고 단수가 있기 때문에 두 점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치 받아서 받았다면 백이 그 자리 받는 게 싫었을까요? 이거는 치 받으면 이 넉점 버리고 끊어서 이거 다 잡겠다는 뜻이죠. 지금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두면 그때 두면 되니까요. 네, 이것은 좀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 교환은 흑이 어차피 백이 손을 빼도 이렇게뿐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여기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붙여서 이어만 주면 안 붙일 이유가 없죠. 자, 오유진 선수 상당히 과감한 작전을 선보였고요. 오정환 선수도 반발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보시면 이제는 백이 이 돌이 잡히지는 않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면서 간신히 살 텐데, 그럼 이런 거 늘어놓고 흑이 유유히 이 돌만 타개하게 되면 집이, 원래는 이 바둑은 백이 집이 많은 바둑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변에 여기 좀 집이 나면서 이제는 집으로도 뭐 좋은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반대로 실리로도 흑이 전혀 그렇죠. 모자랄 것이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흑이 뭐 상변집만 보더라도 이제 석점을 잡은 상변집이 상당히 크고요. 좌변도 한 10집 났고. 게다가 백돌 전체 이 안형도 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예, 사활도 이제 확실치 않고요. 여기서 여기 하나 치받아 놓으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혹시 백이 늘어둔 그 자리를 반대로 흑이 둘 수는 없을까요? 이곳이요? 네. 근데 이곳은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원래는 뭐 찝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유진 선수는 그 어느 정도는 계산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하변만 타게 하면 괜히 공격하다가 뭐 혹시라도 후수를 잡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변만 타게 하면 뭐 집으로 이겼다 뭐 그런 판단으로 이제 하변을 이제 탈출을 하죠. 넉점을. 하변 착점한 이 한 수에서 오유진 선수가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를 밀었는데요. 이거 뭐 받아야 되나요? 흑이 여기를 밀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두 점머리 두들겨도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그냥 잡아버려도 이 돌이 여기 돌리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선수고. 그럼 여기까지 밀리면 이거 괴로운데요. 이거 이렇게 여기는 하나 밀어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밀리는 것은 좀 아파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늘어놓더라도 밀어놓은 것과 반대로 밀린 거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뭐 이곳을 이렇게 두면 여전히 여기는 끊고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둬도 된다. 뭐 그런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달라는 건데 뭐
제가 이 바둑을 뭐 실전에서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여기를 이어야 된다면 너무 괴로워요.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오늘 바둑 줄곧 그래도 백이 리드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흑 쪽으로 그래프가 꽤나 기울었습니다. 뭐 이 수가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어. 싶고요. 큰 실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이상합니다. 여기 왜 끊었을까요? 초읽기 몰려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이었는데도 여기를 끊어서 타개를 하네요. 지금 이쪽을 그렇게 끊어갈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는 살아있는데, 이걸 끊어서 이 돌을 움직이게 하면서 타개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밀어놓고, 여기 끊는 것은 그냥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만 보면서, 그냥 딴 데를 두고 있으면, 여기 약점은 이제 부담인데, 오유진 선수가 지금 선택한 그림은, 여기를 밀어가면서 이 백대마를 노린다는 건데, 백이 지금 오정화 선수는 만약에 형세가 안 좋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두어주는 수법은 오히려 고맙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변화의 여지가 좀 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는 끊어간 것이 타개가 아니라 공격을 보고 있었고요. 정말 오유진 선수가 대마 사냥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두기 위해서 요 교환을 했다는 건데요. 자, 오유진 선수 과감한 수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상변부터 뻗어나온 백도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정화 선수 계속 버텨가죠. 이거 대마 괜찮을까요? 지금 거기 때리고 있을 여력이 있을까요? 흑도 여기 아까 유승희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을 뭔가 좀 먼저 둬야 돼. 이거는 지금 다음에 또 때려도 이 대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늘던지. 그렇게까지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약간 겁나기는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데를 두더라도 여기가 젖혀져 있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 어딘가 오는 순간 찌르게 되면 흑돌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형태라면은 여기까지 느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여기 둔 걸로는 차라리 여기 밀어서 이 한 점을 잡던가 뭐 다른 식으로 두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예, 들어가죠. 백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때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근데 오유진 선수는 지금 그냥 개가를 다 끝낸 사람처럼 두고 있어요. 예. 이건 뭐 내가 이겼다. 뭐 그런 판단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백도 여기에 뭐 때리면서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대마 사활이 안 걸리면 이제는 이 흑도를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흑도 꽤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차하면 이런 데도 한번 푹 끊어갈 수도 있어요. 먼저 끊어서 끊어가죠. 이 돌을 뭐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끊으면서 여기 모양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맛도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돌과 연관 지어져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죠. 지금 흑이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린 게 두 번을 두는 수가 뭐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것에 돌이 놓여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흑의 두 번의 선택이 좀 한가했을까요?
오정환 선수가 좀 기회를 잡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수는 그 이렇게 몇 점이 두는 것이 될까요? 조금 남아 있는데요. 뭐 2점을 버린다는 건가요? 모양의 붙어서? 급소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뭐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는 뭐 이쪽이 좀 더 낫겠네요.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붙이면 뭐 바꿔치기를 할까봐 네. 그냥 이쪽을 찌른 것 같아요. 이제 여길 두면 하나 더 찔러서 요것만 이제 선수하는 게 이제 백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안형도 좀 없어지고 흑돌이 약간 뭔가 돌 형태가 뭉쳤죠. 그럼 흑도 막아서 받는 게 좋을까요? 막아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형 형태로 조금 남겨놓는 형태가 여기 찔러서 단수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죠. 이제 네. 이곳을 두면 이거 어렵네요. 이게 맞는지 그냥 있는 게 맞는지. 백이 지금 여기 단수 치면 2점은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흑도 당연히 바꿔 치겠죠. 자, 흑이 가해수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백은 한 번 더 이 대마에 대해서 사활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아니면 손을 돌리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그냥 느낌으로는 저 대마가 잡혀도 일단 손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흑이 그냥 어떻게 추궁을 해갈까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두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정말 단순하게 공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두고 이거 교환하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젖히면 죽었죠. 예, 뭐 그냥 정말 정말 막 바둑 초보처럼 막 그냥 찌르고 들어가면서 뭐 궁도만 조금씩 줄여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마가 못 살겠죠. 예. 그렇다면은 하나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받는다면 뭐 일단 이쪽을 나를 자를 둘 텐데 그러면 이제 흑이 손이 돌아와서 확실히 그래도 흑이 좀 편하기는 하겠네요. 요거 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한 수를 더 놔야 된다면 그럼 이 교환은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냥 두고 나중에 이쪽으로 두는 걸 선수해서 뭔가를 엮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이진 선수에게는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정환 선수 한 번 더 가해수하기에는 좀 억울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인 선택을 찾아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한 집이 나나요? 물론 백이 이런 데 두면 여기 뭐 끊어지는 것도 좀 노려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자체의 사활만을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흑이 여기가 이 바깥쪽에 백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돌들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자체 사활은 잘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정환 선수도 이렇게 둔 것은 일단 좀 약간 끈덕지게 버텨간 건데요. 네, 오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버티는 선택이었지만 사실 안영에 크게 도움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이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여유로워졌을 것 같아요. 네, 오정환 선수는 지금 뭐 잡으러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백도 2점은 살릴 수 있지만
이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먼저 깨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는 여기가 10집도 더 나죠. 5에 16집 정도 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집은 물론 백도 여기에 늘면서 흙집이 상변집이 조금 깨지긴 했습니다만 곳곳에 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좌변에서 흙집이 정말 많이 불어났네요. 그렇죠. 뭐 거의 빈집에 소 들어왔죠. 백이 좀 괴로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손을 뺐는데요. 네, 자, 오정화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대마를 가일수하기에는 형세가 좀 여의치가 않았고요. 돌이 이쪽으로 교환이 돼 있어서 여기 느는 게 선수가 아니라서 뭐 백이 여기를 먼저 둬도 크게 흙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좀 여기 교환해 놓고 상변에 여기 나를자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로는 좀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백도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집 차이는요. 그런데 그냥 언뜻 모양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 흙이 집이 불어난 것을 백이 다른 곳에서 그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 상변 하나 넣은 거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속해서 흙이 잡으러 가는 것도 좀 신경 쓰이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가 이제 선수성이죠. 다음에 여기 두면 이 넉점이 떨어지면서 백집이 뭐 7, 8집 불어나기 때문에 또 당장은 뭐 이도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후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이진 선수 칼을 빼들까요? 아마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이 백대마에 대한 사활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을 때 여기가 선수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두면 아까 여기 찌르고 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여기 안형이 나오는데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안형이 안 나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붙여서 잡으러 가면 위험해 보이는데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요. 잡혔는데요. 갈 곳이 없을까요? 이렇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길 두면 이쪽을 두고 이쪽을 둬도 A와 B가 맛보기로 여기는 뭐 혹시라도 뭐 여기 돌리는 게 선수라 안 되죠. 거의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려워 보여요, 응수가. 자, 오정화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이 대마를 좀 사활을 걱정하지 않아서 가일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정환 선수의 입장에서는 형세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시간이 없었고요. 오유진 선수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대로 그대로 짚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순은 아니고요. 뭐 거의 외길이죠. 네. 뭐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주변에 흙이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예, 아까 뭐 파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중간에 여기를 갑자기 흙이 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길 끊어서 끼움을 당한 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초읽기에 몰리면서 판단이 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의 그것이 결정적인 수였던 것 같아요. 이 바둑이 진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백이 좀 형세를 그르치는 좀 결정적인 한 수가 됐고요. 이제는 네, 백이 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번 또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의 특징 중 하나라면 이 오더제가 아니고요. 지명 맞대결로 네, 펼쳐집니다. 예, 더 재밌죠. 뭐 아무래도 강한 상대들끼리 일단 주장전에서 많이 맞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명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지금 여기를 뒀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나가고요. 이곳을 이렇게 지금 나가게 되면 여기를 이을 때요. 이렇게 두면 결국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 돌도 여기가 이제 하나가 비어 있어서 잡힌 것 같아요. 이 수가 그래도 백을 뭔가 살릴 만한 수법이긴 한데 여길 먼저 찔러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둬도 안 될까요? 이렇게 둬도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둬도 뭐 네,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두더라도 그냥 여기를 잇게 되면 결국은 백의 목적은 여기를 먼저 이어야 되는데 찔름을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여기를 끊어서 여기 두면 여기 두면 여기. 예. 자, 정아팀에는 이지명 김신영 선수 그리고 삼지명 이도현 선수, 사지명 김노경 선수로 자,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나온 판이 있다고 하네요. 이 사지명 간의 대결이었던 김노경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대결에서는 정아팀의 김노경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박소율 선수는 이제 갓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자, 김노경 선수도 아직까지 이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거든요. 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좀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백이 먼저 그 자리를 찝어가는 것이 맥점인가요? 이렇게 두니까 사는 수가 예, 여기서 근데 이걸 먼저 찝었을 때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를 둬서 여기 찝는 수가 좋은 수네요. 살기는 사네요. 이렇게 두면. 백에게 절묘한 맥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살았습니다. 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먼저 찝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맥점이네요. 예. 근데 이제 집으로는 처음에 계산했던 거에 비해서는 한 5집 이상 손해죠. 5집 정도는 최소 손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만약에 대마 사활로만 봤으면 살면 이기는 거였으면 이건 승착이 될 뻔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요. 자, 여전히 형세는 흙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정환 선수가 그래도 좋은 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뒀는데요. 안 둬도 살아는 있어요. 이곳을 늘면 여기 둬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자체로 살아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갈 때 이 두 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여길 둬야 된다는 거 있죠. 근데 이거 그래도 한 6, 7집짜리 끝내기를 했거든요. 이런 정도로 형세를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백의 입장에서도 꽤 잘 된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과연 형세가 좀 맞춰졌을지 아니면 여전히 흑이 유리한 형세일지. 흑이 유리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집 차이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백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여기를 젖혀서 이건 다 잡혀요. 이쪽을 뭐 그냥 뒀다가는 여기를 젖히면 이곳을 백이 막아도 여기를 두면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선수를 뽑고 하변을 두려면 여기 일선을 빠져야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여길 먼저 먹여치면 안 되죠. 네. 여기서 집을 손해 보더라도 여길 늘어야지만 그래도 선수로 살 수가 있어요. 늘고 일단 여길 잡아야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바로 바둑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더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를 막나요? 그래도 아무리 여기가 크더라도 이거를 흑이 사는 것과 반대로 잡아먹는 것과는 그래도 훨씬 커 보이는데 이쪽이. 자, 그 자리는 결국 흑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오정하 선수는 지금 여기까지 살리면 나도 여기를 붙여서 뭐 어찌됐건 다 한번 엮어보겠다 뭐 그런 뜻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잡아두는 정도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끝내기 이런 데도 손해 봐야 되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럴 바에는 뭐 이거 열 몇 집 잡아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차라리 이렇게 둘 때 여기 붙여서 한번 승부를 걸어가겠다. 뭐 이렇게 두면 맞춰치던지 해서요. 자, 오정하 선수 오히려 승부를 키워가는 느낌입니다. 자, 이 편이 오히려 오정하 선수의 스타일에 더 맞았을 수도 있고요. 자, 어쩌면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하변 돌이 살아가면 이 바둑은 흑이 이길 것 같고요. 만약에 사활이 뭔가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면 뭐 역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뭔가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나올 때가 문제예요. 뭔가 교환을 해주면 백도 고마운데 그냥 여기를 돌파할 때 백이 수순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을 뭔가 끊어서 뭔가 여기 쪽에 선수 두는 게 절대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둘 때 흑이 이걸 살릴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막으면 사활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먼저 둘 때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걸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뭐 이쪽을 둘 수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백도 지금 이거 뭐 끊고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흑도 이 두 점까지는 못 살릴 것 같고 먼저 이쪽을 둬서 최대한 좀 벌어가는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렇게 두는 것도 손 빼면 다음에 입구자 두고 맞춰쳐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도 응수가 이렇게 두는 것은 늘면 양쪽 다 선수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백도. 네. 이것을 둘 때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여전히 흑은 중앙을 살려나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이 두 점이요? 네.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이렇게 두고 이것만 늘어도 장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자, 백도 결정하지 않고 먼저 늘어갑니다. 근데 거기를 끊어놓지를 않으면 나중에 끊는 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여기는 끊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결정을 끊고 나오더라도 네. 일단 여기는 끊어놨어야 돼요. 나중에 흑이 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지금 여차하면 일로 쳐버려요. 그러면 이걸 때리는 건 이렇게 두면 흑이 위험해 보이지만 돌리는 게 선수라고 보면 백이 위험해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여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하나 끊어놓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단수를 치는 건 흑 한 점이 좀 가벼워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백의 입장에서 끊어가는 수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뭐 여기까지 노리는 건 백도 이쪽에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지금 흑이 이제 여기를 붙여서 타개를 할 텐데 먼저 거기를 치네요. 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이도를 안 받겠다는 거죠. 예, 뭐 이거 두면 이제 뒤로 치면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지금 그냥 뭐 밀고 나오는 게 더 간단한 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곳의 활용마저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중앙 쪽에서의 운신은 보다 더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백이 정말 먼저 끊어놔야 했었나 봅니다. 흑은 이제 이 흑도를 타개하기만 한다면 좀 결승점에 가까워지겠고요. 예, 백이 완전히 이제 뭐 이도를 잡는 걸로 승부를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수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전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일까요? 수상전이 일견 봐서는 1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 젖혀서 수가 100이 없어요. 이렇게 수 부족이고요.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제 끊겠다는 건데 돌파를 했을 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갑자기 수가 안 보여서 이제 이쪽으로 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안 되는 수고요. 뭔가 다른 식으로 둬서 이 귀까지 부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까지 엮어서 뒀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래놓고 그쪽이요. 저는 이걸 두길래 무조건 끊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는 게 행마상 이득일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면 끊어가려다가 좀 작전을 선회했을까요? 너무 안 되는 게 보이니까요.
일단 맞춰쳐 가겠죠. 그래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긴 해야 될 것 같은. 아, 그렇게요? 그거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를 찌르고요. 그냥 이거는 바둑 한 자릿수 급수도 보는 수죠. 축이죠. 그냥 단수 쳐서. 이거 끊는 건 안 되고 그래도 맞춰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자, 오정환 선수 계속해서 좀 변화를 꽤 봅니다. 다시 한번 좀 바꿔치기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둬서요. 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뭐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두고요. 여기만 뭐 이렇게 그냥 가정하에요. 이렇게 둬도 백이 이걸 잡으면 여기까지 잡히거든요. 이렇게 다 잡히면 당연히 안 되고 이쪽을 두는 건 여기를 이으면 귀가 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벌써 다 잡힌 형태고요. 안 되죠? 예. 중앙이 또 남아 있었죠. 예. 정말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돼서는 뭐 바둑이 끝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둬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귀에 사는 것과 이거 잡히는 것까지 맛보기로 해서는 여기가 뭐 다 흙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여기 끄는 수가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쯤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교환해 놓은 것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네. 자, 오정환 선수가 형세를 그르치면서 그 기회를 오유진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흑불계승입니다. 오정환 선수가 이 초반부터 판을 참 잘 짰다는 느낌, 그리고 운영을 잘 해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이 좌변에서의 단 한 수로 형세가 그르쳐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변의 그 끊어간 수가 끊어가면서 오히려 자충이 돼가지고 집으로도 네. 손해보고 그 끊을 이유가 아예 없었어요. 뭐 중앙 대마도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중앙 쪽을 보강을 했으면 바둑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끊어가면서 집으로도 많이 손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패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1지명 간의 대결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 4지명 간의 대결이었던 김노경 선수와 박소일 선수의 대결에서는 정하팀의 김노경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머지 두 판은 아직까지 대국 중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국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팀 승부가 결정 날 텐데요. 자, 팀 승부는 추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2라운드 4경기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4경기에서는 동갑내기 라이벌들이 만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 다영팀과 승아팀의 각 주장이죠. 네. 또 최명원 해설위원과 또 깊은 인연이 있는 김미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예전에 이제 저희 팀 이제 선수였었죠. 예,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요. 네. 자, 이어지는 2라운드 4경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영팀과 승하팀이 동갑내기 또 라이벌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훈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